마을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 갑수와 가장 가난한 집 아들 덕팔이는 어려서부터 중마고우로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격차가 심한데도 이 둘이 막역한 사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갑수가 개천에 빠져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덕팔이가 발견한 뒤 물에서 건지고는 재빨리 갑수의 집에 알려주어 갑수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후 갑수의 아버지 홍배대감은 아들 갑수를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찢어지게 가난한 덕팔이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홍배대감님 아니십니까? 홍배대감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무슨 일은 무슨 일이란가? 자네 아들 덕팔이가 물에 빠진 우리 갑수를 구해줬는디. 내 어찌 한번 안 찾아올 수가 있겠는가? 내 듣기로는 여 살고 있는 곳도 지금 새를 들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디 맞는가? 그렇구만요. 요즘은 그나마도 소장농 일 구하기가 힘들어나서 매번 새 내는 것도 빠듯하기는 합니다요. 그럼 말일세. 자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집 행랑채가 하나 비어 있는디. 그쪽으로 아예 이사를 오는 것이 어떤가? 방이야 하나밖에 없지만서도 이 집보다는 훨씬 살기가 나을 것이야. 내 특별히 자네에게는 새도 받지 않겠네. 웜에 그것이 참말입니까, 대감님? 이 사람아, 그럼 내 자네에게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리고 자네가 뭐 이런저런 농사일을 많이 해봤다고 들었으니 자네가 우리 집에서 소장농을 좀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해주면 서로다가 좋지 않겠는가? 아이고, 어르신이라고 하시면 원체 농사를 크게 하시니께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뭐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구만요. 덕팔이 가족은 그때부터 홍배대감 집에 행랑채로 이사를 와서 함께 지낼 수가 있었고 홍배대감의 주도로 갑수와 덕팔이는 의형제로 맺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덕팔이와 갑수는 집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요. 그리고 홍배대감은 덕팔이도 갑수와 마찬가지로 그를 배울 수 있게 서당에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마침내 덕팔이 성인이 되자 홍배대감은 덕팔이를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렀지요. 덕팔아, 네가 우리 갑수가 물에 빠졌다며 헐레벌떡 달려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디. 벌써 이렇게 성인이 되어버렸구만. 그래, 앞으로 계획은 있는 것이냐? 저야 가능하면 대감님 댁 소장농으로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대감님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만요.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한테 고작 소장농 일을 주려고 여태 서당을 보내고 글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구만. 덕팔아, 너 말이다. 너가 우리 집 집사가 되어가지고 장부를 한번 관리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잉? 웜에 어르신, 제가 장부를 말입니까? 그런 중한 일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요? 아내 너를 어렸을 적부터 여태 봐온 결과 덕팔이 너라면 한번 믿고 맡겨볼만 할 것 같구만. 그러니 어쩌냐,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아이고, 어르신 거 맡겨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요. 참말로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 갑수가 누구 덕분에 살아있는데 감사를 해도 내가 니한테 해야 맞는 것이지. 그리하여 덕팔이는 갑수의 집의 집사가 되어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팔이 일을 시작한 지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사이에 갑수는 옆마을에서 가장 미인이라는 이진사의 딸 춘심이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아이고, 갑수야, 새 신랑 된 기분은 어떠냐? 춘심 씨가 아주 엄청난 미인이더만. 장가야, 내가 좋아서 가는 것이겠냐잉. 우리 아버지가 옆마을 이진사댁하고 사돈을 맺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아이고, 말은 그렇게 해도 아주 밤에 신방에서 재미가 장난이 아닌 것 같더만. 이 친구가 짓궂기는. 그나저나 우리 아버지가 말이다. 내가 장가를 갔으니까 이번에는 네 차례라고. 지금 네 혼처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구만. 뭐시라고야? 어르신께서 내 혼처를 알아보고 있다고? 그것이 참말이냐잉? 그려, 괜히 소란 떨고 그러면 일망친다고. 니한테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디. 뭐 알고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구만. 그러니까 너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조용히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잉. 그려잉. 알려줘서 참말로 고맙구만. 갑수가 덕팔이에게 혼처 이야기를 꺼낸 지 얼마 되지 않아 홍배대감은 정말로 소장농 진수의 딸 명옥이를 데리고 덕팔이를 찾아왔습니다. 명옥이는 춘심이처럼 한눈에 딱 봐도 알 수 있는 미인상은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믿음직스럽고 강직해 보이는 명옥이가
덕팔이는 마음에 들었었지요. 그래서 덕팔이는 자신도 마침내 운명의 여자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와는 반대로 현실적인 고민 역시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홀레야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물 떠놓고 하면 된다지만 지금 저 행랑채에 아버지랑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는디 마누라까지 해서 한 방에서 4명이나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이고 당장에 돈이 없어 노니 이거 뭐 장가를 안 가도 걱정 가게 생겨도 걱정이구만. 한참을 고민 끝에 덕팔이는 갑수를 주막으로 불렀지요. 거 갑수야 거 말이다. 내 니한테 뭐 부탁할 것이 있는디 말이다. 하이고 이것이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가 않구만. 덕팔아, 우리 사이에 말 못할 것이 어디에 있다고. 무슨 일인디 그러냐잉. 거 너도 아다시피 내가 당장 다음 달에 장가를 가지 않냐잉. 홀레야 어찌게 사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는디. 암만 해도 명옥 씨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행랑채에 같이 살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새방이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하는구만. 그래서 그런디 거 방을 빌릴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잉 갑수야. 그래, 그 행랑채가 방이 하나라? 네가 거기에서 신방을 꾸미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디.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었구만. 이것을 어떻게 한다 가만 보자. 덕팔이의 사정을 들은 갑수는 한참을 뭔가 고민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덕팔아, 내 니한테 말이다. 거 방을 빌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 장가간 기념으로 집을 하나 사주는 것이 어떻겠냐잉. 오메. 집을 말이요? 가 갑수 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물론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대신에 말이다, 거 조건이 있구만. 조건이라고? 그 뭐든지 말을 해봐라. 집을 사준다고 하는데 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할 테니까 말이오. 너 장가가는 날 첫날 밤을 내가 치르는 것이 조건이구만. 뭐시라고야? 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이? 세상에 요구할 것이 따로 있지. 이 친구야, 그럼 꽁으로 집이 생길 줄 알았는가? 아무튼 그것이 조건이니께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주시게. 초약권을 달라는 갑수의 말에 덕팔이는 도를 넘는 장난이라는 생각이 들어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고는 애써 무시를 했지요. 하지만 덕팔이가 무시를 하려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집이 점점 커져만 갔고 혼산날이 가까워질수록 온종일 집만 생각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혼자 고민해봐야 아무 결론도 얻을 수 없다 생각한 덕팔이는 명옥이를 찾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갑수 씨가 뭐를 달라고 했다고요? 웜에 세상에 그런 망측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오. 그래도 갑수 그 친구가 떡하니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사준다고 하니 고민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나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옥이 자네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구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다가 우리가 살 집이 없으면 덕팔 씨랑 제가 무리를 해서 새방살이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신방을 지금 덕팔 씨 부모님이 계시는 행랑채에 차려야 할 판이니 고민이 될 만도 하구만요. 그렇지, 자네 말대로 일단 우리가 살 집이 있어야 뭔가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이러기는 죽기보단 싫지만서도 내 도저히 혼자서는 결정을 못하겠으니 자네를 찾아왔구만. 갑수 씨가 무슨 생각으로 첫날 밤을 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말로 가난이 죄구만요 죄. 저는 덕팔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며 눈물을 보이는 명옥. 갑수 내 놈의 마누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눈물을 쏙 빼는 날이 있을 것이구만. 내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명옥이와의 혼례 일주일 전 결국 덕팔이는 갑수에게 초약권을 주는 대가로 저잣거리에 조그만 기와집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덕팔이는 집 문서를 떡하니 손에 쥐게 되니 그제서야 자신이 집이 생겼다는 것이 실감이 되었지요. 아이고 이것이 참말로 내 집이란 말이냐?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내 생에 이런 집을 갖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디 말이오. 그나저나 인자 일주일이 있으면 혼산날이라. 거 갑수한테 내 첫날 밤을 넘겨줄 생각을 하니 이것이 기쁘다가도 속이 끓어오르는구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덕팔이 혼산날. 덕팔이는 명옥이와 간단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간단한 혼례 의식이 끝나자마자 덕팔이는 갑수에게 초약권을 넘겨줄 생각에 홧김에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진탕 마시고는 저녁이 되기도 전에 술에 취해 손님방으로 가 혼자서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덕팔이가 아닌 갑수가 신방으로 들어가 명옥이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첫날 밤을 갑수와 보냈다고 생각을 하자 덕팔이는 그 뒤부터는 명옥이가 이전처럼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팔이는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명옥이를 못 살게 굴었으며 하물며 밤이 되어 부부가 동침을 할 때에도 자꾸 갑수의 얼굴이 떠올라 부부의 정을 통하지도 못하였고 결국에는 명옥이를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렇게 부인 명옥이를 친정으로 보내고 완전히 마을을 떠나려고 한 덕파리가 집까지 팔아버리고 마을을 떠난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자 덕팔의 장모가 덕파리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거 집도 팔고 이 동네를 완전히 떠난다는 소식에 내 이렇게 황급히 왔구만. 사람이 무책임한 것도 정도가 있제. 우리 딸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장모님 다름이 아니라 이게 그 명옥 씨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디. 이것이 장모님께 뭐라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구만요. 아, 우리 딸한테 문제가 없었으면 어찌 혼례를 치렀는디 첫날 밤부터 옷고름도 풀지 않고 밤새 방에서 책이나 보고 앉아 있었단가? 자네야 그냥 마을을 떠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러면 우리 딸은 거 첫날 밤도 제대로 못 치렀다는 소문이라도 마을에 돌게 되면 이제 어떡하라고 그러는가? 무엇이라? 밤새 책을 읽었다고 말입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가요? 덕팔은 그제서야 자신이 갑수에 짓궂은 장난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처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고 반가워하는 부인 명옥이를 보자마자 그녀를 방으로 데리고 가 부부의 정을 나누고는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마누라 참말로 내 미안하네. 내가 그동안 자네를 오해했었구만. 나는 자네가 틀림없이 갑수랑 일을 치렀다고 생각을 해서 말이오. 아니구만요. 저도 괜히 이야기를 꺼내면 힘겹게 기억을 지우려는 당신의 마음에 다시 불씨를 지피는 것 같아 용기를 못 내고 그저 덮어두고 피하고만 있었구만요. 나도 앞으로는 어떤 것도 당신한테 숨기지 않고 속 시원하게 말을 하면서 살아보렵니다요. 그래, 그럽시다 마누라.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일세. 차라리 집을 판 돈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마누라. 아, 그래도 내 장보보던 실력이 있는디. 어디 목 좋은 곳으로 가서 장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지. 아, 저야 지아비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덕파리와 명옥 부부는 거처를 영산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십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덕파리는 홍배대감의 집 장부를 관리한 경력을 살려 영산포에서 백기를 통한 장사로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지요. 거 주인 어르신, 지금 어떤 손님이 고향에서 찾아와서는 어르신을 꼭 뵙게 해달라고 하는디 말입니다. 무엇이라? 봉서봐, 그럼 얼른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무엇하고 있느냐이? 저도 그러려고 했는디 워낙에 차림이 누추하신 분에다가 함자를 여쭤봐도 막무가내로 그저 만나게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니 이렇게 어르신께 먼저 말씀드립니다요. 도대체 어떤 분이 찾아오셨길래 소란을 피운다는 말이냐?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문 밖으로 나가볼란다.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고향에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리에 덕파리는 직접 문 밖을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곳은 다름 아닌 갑수였는데요. 갑수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다르게 허름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보며 멋쩍게 웃고 있었지요. 덕팔이 이 친구야. 이것이 몇 년 만인가? 어메 이것이 누구요? 갑수 아닌가? 자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말이오. 덕파리가 명옥이와 함께 마을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수는 자신을 평생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크게 상심하였고 덕파리마저 마을에 없으니 누구에게도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이 노름에 빠지게 되어 그 많던 재산을 전부 날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면서 끼니까지 걱정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먹어 괜찮으면 남는 밥 있으면 내 집에 좀 가져갈 수 있게 조금만 남겨줄 수 있단가요? 하이고, 갑수 자네 지난번에도 말했는디. 거 매번 이렇게 밥을 달라고 오면 우리도 참말로 곤란하구만. 나는 괜찮은데 집에 처가 있어 놔서 이거 참말로 면목이 없구만요. 아, 마누라 그러지 말고 좀 싸주시기나. 그래도 예전 잘 나갈 때는 우리 집에 와서 술도 제법 팔아주고 그랬는디. 참말로 세월이 야속하구만. 그 잘 나가던 친구는 이렇게 노름으로 전 재산을 잃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아, 그 집서 집사 노릇하는 덕파리는 영산포에서 거부가 되었으니 누가 일이 될 줄 알았겠는가? 무엇이라고요? 어르신 덕파리가 지금 영산포에 있다 이 말입니까? 자네 아직도 몰랐는가?
자네들이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친했으니 이미 알고 있을 줄 알았는디. 하긴 누가 자네한테 그 소식을 말해줄 사람도 없었겠구만. 그리하여 갑수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믿고 의지했던 친구였던 덕파리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염치불고하고 덕파리의 집을 이곳저곳에서 물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갑수의 사정을 들은 덕파리는 일단 갑수에게 예전처럼 좋은 옷을 선물해주고 영산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생집과 각종 요리집을 매일같이 드나들며 융숭하게 대접을 하였지요. 그리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서 갑수가 덕파리를 찾아온 지도 벌써 어느덧 보름이나 흘렀습니다. 덕팔아, 나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야 쓰겄구만. 어메, 네 벌써 돌아가려고 그러냐이? 네가 머물고 싶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있어도 나는 괜찮은디 말이다. 내 십수년 동안 곰곰이 생각을 잘해보니 어찌되었든 너한테 받았던 집을 기반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디 속좁게도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세월이 너무나 길어. 지금 이렇게 너를 보내는 것이 참말로 아쉬워서 그렇구만. 나도 이렇게 너를 오랜만에 만나서 참말로 좋기는 했는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처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구만. 이제는 돌아가서 나도 내 가족들을 챙겨야 하지 않겠냐. 아이고, 이렇게 가면 또 언제 볼 수 있다냐. 그래요, 그럼 갑수야, 이거 받아라잉. 거기에 내 노잣돈으로 좀 넣어놓기는 했는데 가는 길에 좀 욕이나 하면서 가시게나. 그리고 춘심 씨한테도 안부 좀 전해주고. 갑수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덕파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강진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갑수는 내심 기대를 하며 덕파리 준 꾸러미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엽전 20냥이 들어있었지요. 하이고, 얼마나 넣어놨나 했더만 꼴랑 20냥을 넣어놨구만. 가만 보니까 기방의 요리집에 아주 하루에도 50냥은 우습게 쓰는 것 같더만. 거기에다가 쓸 돈이 있으면 나한테나 좀 쓸 것이지. 내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정도면 진짜 노잣돈밖에 안 되는디. 참말로 서운하구만. 그렇게 풀이 죽은 채로 갑수는 마침내 강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수가 마을에 도착하니 어디선가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집에 가까워지면질수록 곡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그 곡소리의 위치가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챈 갑수는 깜짝 놀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갑수의 집에서는 부인 춘심이 갑수를 보고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오메! 마누라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울고 있단가? 누가 죽기라도 한 것이요? 서방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요? 서방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셨단가요? 아니, 이렇게 오다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요? 그것이 아니라 서방님이 영산포에서 객사를 했다고. 덕팔 씨가 관을 보내왔는디 서방님이 이렇게 멀쩡히 오시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뭐시라고? 내가 멀쩡히 덕팔이 그 친구를 잘 만나서 노잣돈까지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디 덕팔이 그 친구가 관을 보내왔다는 말인가? 그럼 저 관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요? 자신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덕파리가 관을 보냈다는 말에 영문도 모른 채 갑수는 조심스레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허허, 이 친구가 빼앗긴 첫날 밤을 이렇게 짓궂게 돌려주는구만. 고맙네, 덕팔이. 이 친구야, 참말로 고마워. 그렇게 덕파리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갑수는 덕파리와 다시 예전처럼 서로에게 짓궂은 장난도 치며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사이로 돌아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